네,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초강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우크라, 러시아, 중국에 계속해서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실상 세계 내전 중입니다. 리짜이밍에겐 줄이 틀어주마. 베이징으로 가려면 튀어봐. 또 마찬가지로 한국인, 특히 한국의 상류층, 지도층에겐 줄이 틀어주마. 리짜이밍 모시고 잘 살아봐. 예, 그런 살벌한 지금 게임이 진행 중입니다. 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엊그저께 틀어드린 그 핀란드 대통령 스톱. 그 사람이 한 말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짧으니까. Time, but I think we were all sort of in this wave of, yeah, you know, Russia is going to become a democracy. We were thinking China is going to become a democracy, and you know, if there is technological advancement, if there is freedom, people are going to use it. There was Arab Spring, etc., etc. But my argument, big argument, is that right now we're living in a 1918, 1945, or 1989 moment in world history. 네, 이게 뭐냐면 1918년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연맹 체제를 만들어가던 시기예요. 1945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UN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만들어가던 시기입니다. 지금도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989년은 동구권이 무너지고 소련 붕괴 전야입니다. 탈냉전 체제, 그리고 중국사랑 글로벌 하이퍼 글로벌리즘의 시대가 이제 열리던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세계 질서를 더듬어서 만들어가는 시대다. 지금 그런 모먼트다, 그런 국면이다, 이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 말이 자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상 세계 대전이다. The virtual world war, world war V, world war V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보통 이제 virtual이라 그러면 가상현실이라고 할 때 virtual인데 이게 번역으로 어감이 잘 안 와닿아요. 실제 어감은 뭐냐면 진배 없는, 사실상 이런 뜻입니다. virtual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일종의 세계대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자유진영과 중국이 주도하는 전체주의 혹은 유사 전체주의 진영 사이의 일종의 세계대전인데 지금 이게 2018년 이후 7년째 이어지다가 트럼프 1기의 두 번째 해인 2018년에 이게 시작됐거든요. 트럼프 2기 들어서 2025년부터 더 고조되고 있죠. 차이나 디리스킹이라고 불러도 좋고 전 세계에서 이게 백모가 제일 먼저 쓴 단어인데 차이나 디커플링. 그리고 이거 좀 너무 말이 심하다. 그래서 디리스킹으로 그 우르슬라 폰델라이언이 바꿨죠. 디리스킹이라는 단어로 유럽 쪽에서 바꿨습니다. 이걸. 그리고 이제 요즘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탈중국 신냉전 이렇게 전 정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세계대전이 사실상의 세계대전이다. 이게 3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 전쟁, 이게 단적인 예죠. 이걸 통해서 유럽이 각성을 했고 미국의 우크라 무기 지원이 지금 급 강화되고 있고 나아가서 러시아 관련해서 2차 제재 가능성이 고조되는데 이게 2차 제재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에 뭐 관세를 50%, 70%, 100% 때리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을 정조준하거든요. 그 다음에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학살 테러 이후 중동 바로 정돈이 시작돼서 하마스 쪽으로 들고 그 다음에 헤즈볼라 쪽으로 들고 그리고 드디어는 그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가 무너지고 이런 과정에서 뭐 끽소리도 못하고 온건 아랍 국가 입김은 세지고 이란은 지금 피박살이 났고 B2 폭격기에 맞아가지고 또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공습에 의해서 이란의 방공망 전체가 무너진 상태가 됐었고 이런 상태에서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최대 제재가 재개됐습니다. 한국 시간 어제 날짜부터. 제대로 아마 보도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스냅백이 가동됐어요. 이게 스냅백이 뭔지는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따 다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트럼프는 이게 무역, 관세를 가장 중요한 군사 지정학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제 그 전략적 파트너십의 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동심원 구조예요. 그래서 동심원 1번은 영국, 호주 10%입니다. 동심원 2번은 EU와 일본 15%입니다. 한국은 지금 25%거든요. 그럼 이게 동심원 몇 번이냐? 예, 이게 베트남보다 5%포인트가 높습니다. 인도네시아보다는 6%포인트가 높습니다. 즉 리짜이밍의 한국은 미국에게 베트남, 인도네시아보다 못한 나라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뭐 국뽕을 아무리 떠들고 뭐 명비어천걸 아무리 불러도 이게 현실입니다. 자, 이런 현실을 앞에 두고 좁게는 리짜이밍 더블당 보고 너희 똑바로 처신 안 해?
주리를 틀어주마 이 소리고, 크게 보면 우리 사회의 상류층, 지도층한테 야 너희 리짜이밍 모시고서 계속 살 거야? 그 주리를 틀어주마 이 소리예요. 지금 이게 그렇게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세대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대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으니까 트럼프가 용을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그동안 없었다면 트럼프가 용을 쓸 수가 없죠. 트럼프 리더십이 저렇게 빛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냐? 저는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에너지고 또 하나는 현대 문명의 특이점, 싱귤라리티입니다. 물리학에서 특이점이라는 건 어떤 우리가 표현하면 임계치라 그러는데 임계치보다 훨씬 심각한 뜻이에요. 임계치는 임계치를 지난 다음에 현상도 여전히 지금까지의 물리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있잖아. 지금까지 물리 현상을 설명해오던 방식으로. 그런데 특이점은 그거가 다릅니다. 특이점을 통과하고 나면 완전히 다른 게임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현상을 설명해왔던 그런 패러다임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그런 게 펼쳐지는 겁니다. 자, 우선 에너지부터 잠시 살펴보죠. 이 미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화석연료 생산국입니다. 또한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수출국입니다. 미국은 이미 2020년경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이제 등극을 했습니다. 이게 새옹지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술 발전의 마지막 관문이 빵 트이려면 돈이 꼽혀갖고 그 산업에 확 붐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셰일 혁명이 2005년, 2004년 이때 비실비실했다고요. 골로 갈 뻔했어요. 실제로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셰일은 저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셰일에 돈이 확 몰린 게 뭐 때문에 몰렸냐면 허리케인 두 방으로 몰렸습니다. 2006년에 아주 극악무도한 허리케인 두 개가 미국 그 루지애나 인근의 걸프만을 휩쓸었어요. 그러니까 카트리나하고 리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걸프만에 있는 미국의 그러니까 오프쇼 그러니까 이제 그 해양 가스전들이 다 파괴돼 버려요. 그 일대가 루지애나 앞바다가. 그래서 그 미국의 천연가스 그 생산량이 그 뭐 한 20% 가까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내 천연가스의 가격이 올라가요. 급등을 해요. 그러면서 돈이 셰일 혁명을 천연가스 쪽으로 넓히는 쪽으로 돈이 모입니다. 그게 큰 힘이 됐어요. 아무튼 간에 지금은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수출국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표는 21년입니다. 벌써 4년 전 데이터인데 10억 입방메타, 연 10억 입방메타로 이제 숫자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미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도 미국의 생산량으로는 세계 최대였습니다. 근데 이거 4년이 흐른 지금은 어떠냐? 수출량의 세계 최대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뜻을 가지냐? 태연하게 솔레이만이 잡아 죽여도 전쟁 안 나잖아요. 태연하게 이란을 취업해도 이란 쭈그러들어 버리잖아. 태연하게 아사드 날리고 태연하게 물론 이스라엘 다 내세워서 하거나 공작해서 한 거지만 미국은 지상군이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석유를 장악할 뜻이 없으니까 지상군은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전에 네오콘과 다른 거죠. 네오콘은 지상군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방식 현대국가를 만들겠다고 설쳤지.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사고 치면 팬다. 사고 안 치면 놔둘게. 너희가 뭐 왕정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지상군은 안 들어가요. 장악할 뜻이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중동에 의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석유 비즈니스에 있어서 천연가스 비즈니스에 있어서 중동과 사실상 경쟁 관계라고.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단적으로 드러난 게 바이든 때. 바이든이 사우디 보고 야 증산 좀 해라 하는데 사우디가 러시아 눈치 보면서 감산을 때려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무슨 짓을 했냐. 비축 원유를 풀어버렸잖아. 미국은 소금 동굴에 비축합니다. 아미엄을 개발하고 나면은 지하에 커다란 거대한 공동이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원유를 집어넣어요. 그럼 원유 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물을 집어넣어. 그러면 원유가 위쪽에 뜨잖아. 물이 점점 원유 쭉쭉쭉 빼. 그러다가 다시 원유 집어넣고 싶어. 그러면 위에서 원유 부어넣으면서 물을 빼요. 그러니까 물과 원유 사이에 시소로 해가지고 지하에 암염 개발하고 나온 그 큰 그 공동을 이제 그 비축 기지로 사용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아마 원유가 좀 짠맛이 돌겠죠, 먹어보면. 근데 원유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휘발유 먹을 사람 없잖아요. 짠맛이 도는지 안 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사우디가 속을 썩이니까 미국이 비축유를 풀어버렸죠. 그러니까 사우디 때문에 유가가 뜨는 와중에 그걸 허리를 분질러 버렸지. 그래 유가 꼬라박히잖아. 꼬라박히고 나서는 비축유를 사들였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돈을 벌었어, 미국이. 연방정부가 돈을 벌었어요. 비쌀 때 팔고 쌀 때 산 거가 되니까. 가격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샀으니까. 그래서 이게 중동과 경쟁 관계에 있는 거라고요. 중동에 의존하지도 않고. 의존하지 않으니까 중동 에너지 의존할 필요가 없으니까 골 아픈 놈은 그냥 가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솔레이마니 참살하듯이. 2020년 말이었죠, 그게. 그런데 중동 안보는 누가 책임지고 있어? 미국이 책임지고 있지. 세계 에너지 안보를 미국이 책임지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나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동 에너지 의존 안 해. 중동 상용국가 오히려 경쟁 관계야. 그런데 중동 안보는 미국이 책임지고 있어. 그 덕에 다들 에너지를 싸고 안정된 가격에 쓰고 있어요. 지금도 뭐 $60, $70 선에서 안 넘어갈걸요. 지금 러시아가 세계 주요한 화석연료 그 공급국인데 그걸 저렇게 잘라내는데도 안 튀잖아, 가격이.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입지가 달라진 거예요. 입지가 달라진 거예요. 꿈뻑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대한민국이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를 사들이고 있는데 그 질서가 누구에 의해서 안전 보장이 돼 있냐 이거지. 미국이다 이거야. 근데 미국은 그 질서로부터 직접적인 덕을 보냐 안 본다 이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살벌한 얘기예요. 거기다가 현대문명 특이점 통과를 미국이 선도하고 있잖아요. 이른바 이제 4차 혁명이 융복합인데 영어로는 컨버전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융복합. 개미소관,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 전 세계가 모든 사람이 연결돼 있잖아요. 이걸로. 네트워크죠.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로 연결된 그런 그 어떤 정보와 지식과 자원들이 이제 AI에 의해서 그게 가공돼서 그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얘가 다른 얘기예요. 문명의 특이점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싱귤라리티. 특이점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 펼쳐지는 현상은 지금까지 알려진 물리법칙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막 펼쳐져요. 그게 물리학이 말하는 특이점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변화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죠. 근본적인 변화가 깔려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저렇게 용을 쓰면서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랑 거래하는 것 자체가 특권이야. 우리 아무랑 거래 안 해. 우리 거래는 문턱이 있어. 동심원 일본은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야. 동심원 일본은 EU, 일본쯤 되겠지. 한국? 거기 원래 동심원 일본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이상한 대통령이 나왔고 그거 그 한국에서 밥술 깨나 먹고 방구 깨나 낀다는 자들이 그 강남 불패를 너무 믿었어. 이 자들이요. 한국에 조선일보에 안미경 좀 보세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DJ 때 돈 벌었거든. 노무현 때 돈 벌었어요. 금융시장 금융법 이런 거 다 개혁하면서 강남 부자들 DJ 노무현 때 나왔습니다. 전부. 그러니까 이 한국의 상류층, 한국의 지도층의 관점에서 보면 좀 좌파스럽고 좀 북한 좀 뭐 잘 봐주자 그러고 뭐 중국이랑 잘 지내자 그러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돈 벌고 좋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낙곰수 김어준은 또 다른 버전으로 야, 인생 별거냐? 뭐 도덕 뭐가 중요해? 야, 화끈하잖아. 사람 진정성 있네. 야, 연쇄살인마도 진정성 있는 거야. 나를 봐, 김어준을 봐. 나 여성용 자유기구 팔았잖아. 그 자유기구에 붙였던 브랜드가 남노당이야. 남녀 불꽃 노동당. 이렇게 세상을 좀 비웃어가면서 쿨하게 말이야. 그러고 사는 거지. 무슨 그 틀딱같이 신내나게 무슨 도덕 찾고 뭐 그래.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거든. 야, 그건 뭐 중범죄에 이재명이 걸려 있다고? 야, 세상에 범죄 안 저지른 깨끗한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식의 그 무도덕의 관점을 복음으로 전파하잖아요, 쟤들이. 도덕적 해체주의거든. 그게 쟤들이 철학이에요. 쟤들은 그렇게 철학으로 중무장돼 있는데 여기 조중동 국힘은 뭐 하고 있냐고. 엉뚱한 데 생각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힘은 지금 반중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한미동맹 강화하자만 깃발을 살짝 올리지 반중은 안 들잖아.
차별화가 안 되죠. 뭐하러 찍어 국힘을.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거기다가 야 중국 거 좀 잘 지나고 북한 좀 봐주자고 했는데 그때 다 돈 벌었어. 야 그거 나쁜 거 아니네. 뭐 그거 괜찮아. 이게 상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저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그게 드디어는 지금 세계대전급으로 진행을 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국은요 국민들의 의식과 메이저 언론, 지식인들의 의식 수준과 한국에 놓여져 있는 상황 사이에 그 격차가 굉장히 커요. 문제가 있는 거죠. 심각한 거죠. 자, 여기서 잠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란 최대 압박 재계, 스냅백인데 무시무시한 거예요. 8월 말에 영국, 독일, 프랑스가 유엔에 이란 풀 제재를 되살리자 제안했어요. 이 제재를 되살리는 거를 스냅백이라 그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몇 년도였죠? 2000년, 그러니까 오바마 때죠. JCPOA, 그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이런 게 연결돼 갖고 전부 그 이란이랑 그 이란의 그 원자력 그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중지하는 조건으로 해갖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란 제재, 유엔 제재를 다 정지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때 이제 정지시킬 때 이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저러한 한 달간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전체 제재를 다 되살려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스냅백입니다. 그 1개월 동안 유엔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서 그동안에 그 프로세스를 뒤집을 만한 무슨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시간 기준 9월 28일부터 풀 제재가 재가동됐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9월 한 달 동안 한 달짜리 유엔 안보리 의장국입니다.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 무슨 짓을 저질렀냐. 이란에 관한 이때까지 기본 나가리가 되어 있었던 제재를 전부 다 무효화시키자. 전부 없애자. 이걸 발의를 했어요. 이걸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쥐어 터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미치광이 같은 짓을 했다니까. 얄밉죠. 쥐어 터져도 할 말이 없다니까 이거. 야 니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만도 못해. 니들이 무슨 동맹이야. 우리 주한미군의 지읒자도 얘기 안 꺼내. 그거 너희도 감히 주한미군 나가라는 얘기 못 하잖아. 한미동맹 깨자는 얘기 우리도 얘기 안 할게. 그 대신에 너 한번 관세로 맞아봐 임마. 줄이 틀물 한번 당해봐. 줄이 트는 거예요. 리짜이밍이 이끄는 대한민국을 줄이 트는 거고 리짜이밍을 방치하고 리짜이밍이 집권하도록 사실상 방치하거나 방조한 대한민국의 지도층 상류층을 줄이 트는 거고 그 와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서민들 죽어나는 거죠.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이란에 대해서 이제 스냅백으로 풀 제재가 재가동되면은 이란은 체제 위기 옵니다. 체제 위기는요. 민초가 시위를 열심히 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 그렇습니다. 민초의 저항은요. 체제 위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일 뿐입니다. 결정적으로는 지배계급, 지도층, 상류층 내부 반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안이 생기면서 체제가 자빠져요. 그래서 국힘의 각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각성해야 됩니다. 국힘이. 전투화돼야 돼요. 반중 깃발을 들여야 됩니다. 차별화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 이란 자유화가 된다면 이거는 중동 바로 정도의 끝판왕이고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무지무지하게 클 겁니다.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아마 이런 일이 펼쳐질 텐데. 그리고 이제 제이디 밴스 부통령은 뭐라 그랬냐.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토마호크 제공을 검토 중이다.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 바로 어제요. 지상발사 토마호크는 미 육군 및 해병대의 최신 무기입니다. 이걸 이제 미군에서는 중거리 타격 능력, Mid-Range Capability, MRC라고 부르는데 이거의 핵심이 지상발사 토마호크입니다. 그래서 이 중거리 타격 능력으로 중무장한 부대를 타이폰 부대라 그래요. 타이폰 부대의 양대 무기가 지상발사 토마호크하고 사거리 500km 가는 신형 프리즘 단거리 전술 탄도탄입니다. 이 지상발사 토마호크는 치명성이 높아서 주한미군의 핵심 역량이 육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배치가 안 돼 있어요. 최근 필리핀에 사실상 배치됐어요. 사실상 배치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필리핀에 그 훈련하러 들어간 미군들이 이 시설을 놓고서 그냥 거의 상주시켜 놓고 쓰고 있다고요. 우크라이나는 이 토마호크는 원래 이제 함상 발사나 잠수함 발사 모델이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해군이 변변치 않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즉 함상 발사, 잠수함 발사는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것은 아마도 지상 발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마호크의 사거리는 통상 1600km에서 블럭에 따라서 2500km까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가 됐든 간에 우크라이나에서 1600, 2500km 쏘면 모스크바, 우랄산맥 서쪽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우랄산맥 동쪽은 그게 벌써 시베리아가 돼요. 우랄산맥 동쪽으로 오면 그게 중부시베리아예요. 이르쿠츠크 뭐 이런 데요, 거기가. 우랄산맥 서쪽이 러시아라고 거기 다 들어온다는 얘기야, 핵심은. 키스 켈록 우크라이나 문제 특별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벤스 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답은 예스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깊숙한 종심 타격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 이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안전지대가 없어지는 거죠. 러시아 어디에 있든 두들겨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라고 어저께 말했습니다. 자, 그럼 벌써 이란 이렇게 됐지. 우크라 이 지경 갔지. 근데 우크라가 이 지경 갔다는 건 벤스가 어저께 이 말한 시점이 묘해요. 몰도바 총선에서 친러파를 꺾고 친유럽파가 승리한 직후입니다. 몰도바에 대한 러시아의 공작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공작보다 100번 심합니다. 몰도바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입니다. 예, 지난 9월 27일 선거 한국 시간 이게 분수령이었습니다. 수많은 그 관측가들이 친러파가 부정선거 등 온갖 수단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보전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마고당을 조직했어요. 얼마 줄게요. 댓글 다세요. 그래서 신청하면 소정의 훈련을 하고 온라인으로 그리고 활동을 하면 어떻게 활동했나 모니터링 해가지고 돈이 나가는 공공연하게. 게다가 몰도바의 일부 저렇게 저 빨간색으로 칠해는 자주색으로 칠해는 저 아주 길쭉한 바게트빵처럼 생긴데 저기가 뭐냐면은 트랜스니스트리아인데 저게 또라이예요. 유럽의 북한이에요. 저기는 아직도 그 옛날 소련 깃발 그 낙과 망치 그린 거 그거 변형한 깃발 써요. 저기는 완전히 친러가 아니라 러시아의 뭐 종복이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몰도바가 만약에 친러로 넘어간다. 이거는 한국이 친중 종중 국가가 되는 것만큼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유럽에 초래를 합니다. 몰도바가 친러로 넘어가면 일단 우크라이나가 동서 양쪽에서 협공을 당해요. 그럼 푸틴은 의기양양하겠지. 그럼 루마니아에 무릎을 꿇어. 그럼 이제 폴란드는 후들거리게 돼. 그럼 겁쟁이 프랑스, 독일 뒤로 빠지게 된다고. 그런 아주 심각한 여기 지정학적인 그런 핫스팟이에요. 지금 유럽에서 몰도바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공을 많이 들였죠. 엄청나게 돈을 썼다 그래요. 몰도바 인구 뭐 꼴랑 몇백만 안 되는데 뭐 한 4,500만 뭐 모르겠어요. 그 정도밖에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거기에 러시아가 뭐 3억 달러 썼다든가 4억 달러 썼다든가 이번에 공작하면서 총선에서.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세계대전이 사실상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딜 보거나 다 그래요. 유럽을 봐도 그렇고 중동을 봐도 그렇고. 그 리짜밍이 한국한테 줄이 틀 때니까 중국으로 튀려면 튀어봐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3,500달러 성금 질러. 너희 그 성금 안 질르면 네 말 못 믿겠거든. 야, 내가 보니까 돈이 거짓말할 것 같아. 너가 그 자리에 있는 한. 그러니까 돈 싸놓고 해. 입금시켜 놓고 해. 이러고 하고 있다고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는 선불로 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상무장관의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관세 협상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As you know, in Japan it's 550 billion, South Korea is 350 billion now. That's up front. 거기다 러트닝 상무장관은 한국이 일본 수준까지 대미 투자액을 늘려야 된다. 이거 뭘까요? 미국이 지금 한국 투자에 저렇게 목 안 매도 돼요. 미국에 지금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게 17조 달러인가 됩니다. 너무 많이 밀려들고 있어요. 근데 왜 저걸 고집할까? 줄이 틀겠다는 거예요. 줄이 틀겠다는 거예요. 윤석열 잡아놓고 친중, 종중, 유사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것 같아. 유사전체주의, 친중, 종중, 전체주의 경찰국가 가는 것 같아. 아니 그 제 말이 아닙니다. 깅그리치 말이에요. 전 하원 의장, 트럼프의 멘토 중 하나, 보수진영 최대 거물 담론가 중 한 명.
한국이 지금 저기 뭐 시진핑 그 사람 말 그대로 할게요. 시진핑 입맛에 꼭 맞는 전체주의 경찰 국가로 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그 짓 하겠다는 거지? 그래 뭐 너희 뭐 그렇게 살아봐. 근데 그러면 너희는 베트남, 인도네시아보다 못해. 너희 일단 좀 줄이 틀어볼 테니까 좀 생각 좀 해봐. 근데 뭐 리짜이밍이나 더블당이 그거 생각할 군번이 되나? 우린 걱정 안 해. 우리가 진짜 노리는 청중은 너희가 집권하도록 방조한 거기 잘 나가는 한국인들이야. 거기 강남 불패라며. DJ 때 돈 벌고 노무현 때 돈 벌고 다 돈 벌어서 뭐 북한 좀 많이 좀 따뜻하게 보듬고 중국 좀 섬긴다고 무슨 문제냐. 뭐 잘 돌아가네. 뭐 그래서 너희 그 이른바 보수 정론지라는 조선일보는 아주 뭐 김대중 그 원로께서 아주 좋은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더만 뭐 안미 경중 오케이 그대로 살아봐. 일단 줄이 좀 틀어볼게. 이 소리에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엔. 예. 자, 그래서 결국 리짜이밍한테는 줄이 틀 때니까 중국으로 튀려면 튀어봐. 그 다음에 한국 지도층한테는 야 줄이 틀 때니까 계속 리짜이밍 모시고 살아봐. 그러면 한국 상류층은 과연 리짜이밍 때문에 나라 박살나고 있다. 리짜이밍을 떨쳐내지 못하면 계속 망할 텐데 이것을 절감하고 있냐 이거죠. 지금 이 순간에. 전 절감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세계대전이 펼쳐지는 와중에 리짜이밍의 한국은 호시탐탐 중국 향을 취하면서 나라를 중국식 시진핑 입맛에 꼭 맞는 전체주의 경찰 국가로 변질시키고 있는 중이죠. 뭐 검찰, 사법, 뭐 헌재 다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상의 세계대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튈래야 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줄이 틀어도 뭐 너 중국 못 가잖아 임마. 더 틀어볼게. 중국 못 가지? 더 틀어볼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즉 한국은 친중 종중 전체주의 경찰 국가로 가고 있다. 그런 리더십을 한국의 지도층, 한국의 상류층이 방조, 방치, 협조해 왔다. 좋게 대해줄 필요가 없다. 한국의 상류층 지도층이 메시지를 알아먹을 때까지 조져야 한다. 메시지를 알아먹을 때까지 조져야 한다. 매를 심하게 쳐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매가 떨어지면 일단 제일 아픈 거는 우리 같은 그냥 대한민국에서 유배된 자들, 그러면서도 너무나 열렬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일반 민초들이겠죠. 기운 내시자고요. 결국은 이겨냅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